너무 업데인 너무, 그러니까 불도저 스타일. 불도저 스타일은 인생에 처음 큰 벽을 마주치게 돼요. 그러니까 불도저로 안 밀리는 상황이 온다고. 불도저 대부분의 세상에서 밀려요. 밀어져. 불도저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거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성장을 하다 보면 불도저로 안 밀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이 와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믿어왔던 불도저가 안 밀리는 순간, 거기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사실 진짜로 지혜로운 선생님들은, 지혜로운 스승님 아니면 지혜로운 아버지들은 어 뭐라 그럴까, 계속 승승장구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빨리 그래서 실패는 빨리 해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야. 실패는 빨리 해보라는 말을 왜 하냐면,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불도저로 다 밀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왔어. 하면은 그게 안 밀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랬을 때, 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력은 지혜를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정말로 좋은 것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습관이에요.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고자 하는 것도, 성공도, 인기도, 잘남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를 망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10만 명의, 아니 만 명의 손님이 오는 가게를 망하게 하는 건 단 3명의 블랙 컨슈머예요. 잘 되는 건 누가 못해. 잘 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아니, 잘 되는 게 잘 되는 걸 누구나 못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안 될 때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경험을 우리는 그걸 철든다고 하고 성장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경험을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높은 곳, 굉장히 진짜 인터뷰,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터뷰, 무슨 잘난 사람 엘리트급 모아서 스펙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엘리트 그런 면접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인터뷰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에 대해,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을, 솔직히 만약에 차라군이 물어봤으니까, 차라군을 아비님이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차라군을 일하는데 써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뽑히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당하고 평가받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질문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취향, 성격, 성별, 업적, 경력, 이미 대기업들이 다 해봤어요. 지난 30년, 40년의 역사 동안. 근데 내린 결론은, 물론 최상급에서 내린 결론은, 결국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결국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말고 안 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봐요. 솔직히 물어본다기보다 그걸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얼마나, 어느 정도 지속해 왔는지, 그거를 알 때, 그리고 사소한 것, 중요한 것, 평범한 것, 그런 모든 실수들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알아내요. 그걸 여러분들은 사실 당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뽑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실 첫 번째로 잘려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업적의 사람들이 못 견디고 잘려나가요. 왜? 그러니까 못 견뎌요. 힘겨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 어떤 자기가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상황들을 못 견뎌하세요. 물론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회사들은 그러니까 유나도 못 견뎌요. 유나도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유나는 가장 먼저 떠날 천재죠. 못 견뎌요. 그런 상황들을. 자기의 아니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랬을 때 유나는 근데 유나가 못 견디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20살, 21살, 2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그런 걸, 20대 초반의 특히 한국의 2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이제 갓 졸업해서 사회에 나온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회는 엄격한 것이지 비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들, 여러분들의 레이더로 감지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재능만 보고 재능만 소모시키다가 재능 떨어지면 갖다 버리는 식. 이런 식의 회사들만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진짜 일다운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얘기는 아직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길 바라고. 재능만 갖다 쓰고 갖다 버리고 이런 우리가 아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영지 씨, 맞죠? 이영지 씨를 만약에 같이 작업을 해야 한다면, 그 자신감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이영지 씨는 아마 다시 한번 진지하게 몰입할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진지하더라고. 물론,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어쨌든 이분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비님이 얘기하는 건 불도저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에 이런 과제가 또 주어지면 이영지 씨는 또 한번 다르게 그러니까 불도저 안 돼? 그럼 다시 불도저 내리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둥바둥 하실 분 같다는 거예요. 하실 분으로 보여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이영지 씨가 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영지 씨는 또 이 나름대로 말하시는 걸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런 게 오면 내가 불도저이고 싶어서 불도저였나?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요구한 이것도 나는 또 진심으로 생각할 거야 하면서 수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아비님은 이영지 씨를 뭐라 한 것도 이분을 욕한 것도 아니에요. 이 유라 씨를 욕한 것도 아니야. 아비님은 누구를 그러지 않아.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알게 하고 싶은 거야. 아비님이 알게 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라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디까지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 여기에 겸손이나 자신감 따위는 없어. 이거를 우리가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페이커예요. 페이커의 플레이나 페이커의 말을 들으면 페이커의 말에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좀 보는 게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페이커는 사실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안 될 것 같지 내가 되는 거 보여줄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괜찮은데?
야, 사람들이 다 안 좋다 그래. 그 챔피언이. 근데 페이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믿어보세요. 나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이거 되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러는 거야. 그 차이에요. 그냥, 아니, 자기는 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건 자신감이 아니야. 봤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어.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게임하는 중에 분명히 본 거야. 이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분명히 되는 걸 봤는데 무슨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냥 하는 건데. 아니 1 더하기 1은 답을 2라고 쓰는데 자신감이 필요해? 1 더하기 1은 2. 자신감이 필요합니까? 2 더하기 3은 5. 자신감이 필요해요? 아니잖아. 그냥 쓰면 되잖아. 2 더하기 3은 5 맞잖아요. 그냥 2 더하기 5는 5 썼어.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자신감도 교만도 뭔가 겸손도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 속에서만 겸손과 겸양의 문화, 특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겸손과 겸양의 문화에서만 자라왔는데 그거를 극복한 유일한 케이스들은 다들 근자감, 다 꺼져. 내가 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극복한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야, 널 사랑해. 널 믿어. 널 확신해. 널 사랑해. 막 이렇게 한 사람들만 뭔가 그렇게 자신감 있고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보고 자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는 그 극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솔직히 근자감도 가질 사람이나 가지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죄책감 느껴서 못해. 근자감 말 그대로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없는데 확신이라고 믿은 것처럼 한마디로 뻥을 치란 얘기야. 뻥으로 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한 조그마한 오류의 말에도 죄책감 느끼는 여러분들이 없는 걸 있다고 뻥치면서 살 수 있겠어? 그것도 할 짓 아닙니다. 정말. 그것도 죽을 맛이에요. 그렇다고 겸손과 겸양을 했더니 자존감이 없어지네. 겸손하고 겸양했더니 병신인 줄 알아.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진짜 바보가 돼. 바보 취급을 받고. 겸손했더니 호구 바보가 되고, 뻥쳤더니 내가 죽겠고, 뻥이라서. 손 떨리고, 입 떨리고, 간 떨리고. 그래서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후스스스스 죽고 싶다 되는 거야. 죽고 싶다. 나는 쓰레기. 잉여. 죽고 싶다. 지금까지 만난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젊음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론은? 이 세상은 뻥치는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근데 아비님은 솔직하라 그랬잖아.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뻥을 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지금은 순수하게 100% 창작하는 건 바보입니다. 100% 창작하는 소설은 바보 취급을 받아요. 왜? 100% 100% 소설 만들어서 3,000부 8시간에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10개 만들어서 1,000부씩 팔거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강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뻥이 문화가 되고 사업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베껴 쓴 말을 자기 것처럼 편집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 중에 작가가 순수한 100%의 의지로 만든 글들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설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빈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디까지 가능하지 않은지,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분명히 알고 그냥 그거대로 하는 거. 그거대로 하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서 연예인이다. 그러면 저 못생겼어요. 연예인인데 못생겼어. 그럼 못생긴 게 팩트잖아. 내가 쟤 봐. 쟤 보는 거야. 연예인들. 우리나라 연예인들 사진을 다 펼쳐놓고 봐봐. 내가 여기 하위 한 3%쯤 되네. 자, 유니크하고 독보적이라 그랬죠. 어디까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막 비난을 받을 때 솔직함. 제가 그런 밈이 됩니다. 모순이 없으면 힘이 돼요. 말씀드렸죠. 모순이 없으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그 비난을 다 뚫어내면 이게 존경심으로 바뀌어요. 그분처럼. 그분 생각난다. 그 힙합 대통령. 나 정말 그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힙합 대통령. 그분 진짜 방송국이 정말 살인을 한 거였는데 살아나셨어. 난 너무 감사해, 그분. 힙합 대통령 알죠, 여러분? 방송국에서 완전 엄청나게 한 학생을 짓이겨 놨는데 그 학생 자살하라는 온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문복 씨. 불구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나름 이렇게 자기 세계를 만드신 분. 그분 정말 존경하거든요. 나이 어리지만, 장문복 씨 맞는 것 같아. 하여튼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거의 자살 협박을 많이 받았죠. 장문복 씨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모순 없음, 솔직함. 그래서 만약에 비난을 받았을 때 업되지도 겸손하지도 업되지도 위축되지도 않는 거야.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네, 맞아요. 저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못생겼냐면요. 제가 연예인들 3,000명을 쭉 모고 봤는데 제가 하위 2%더라고요. 2%더라고요. 제가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 밑에 1%도 더 있던데 내 기준엔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댓글들이 뭐가 오고 있어. 어이구 뭐 지 주제를 안 해 이런 얘기 오면서 근데 야 그 3,000명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밑에 1%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관점들을 바꾸고 그건 물론 프로듀서가 이걸 그 이미지 이걸 뭐 컨설턴트가 해줘야 되겠지만 뭐라 그래 연예인 그런 것들을 컨설트해주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 연예인 매니지먼트가. 하여튼 그런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관점을 전환시켜서 그러면 이제 밈이 되죠. 그럼 그 1%가 누구냐 도대체 뭐 그런 게 궁금증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주눅듦도 오바됨도 아니고 진짜 자기가 해보니까 하위 2%인 거야. 어떻게 하위 2%인 걸. 하위 2%잖아. 제작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쨌든 매니저라고 합시다. 이미지 메이커? 뭐라 그래? 컨설턴트? 적당한 용어가 없네. 매니징. 연예인 매니징이라고 합시다. 또 매니징이니까. 에이전트?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그러니까, 그냥 겸손도, 근자감도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안 되는지 해서 그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모순 없으면 강한 힘이 된다 그랬죠. 그럼 비로소 이제 저번에 보여준 것처럼 김민정 씨처럼 어울려. 전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울린다고요. 점점 영역이 넓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큰 물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 큰 물이라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질문을 받고 이러면 큰 벽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 벽 앞에서 나의 당당함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오랫동안 단련된 솔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솔직하게 단련되어 온 솔직함만이 오랫동안 단련되어 온 솔직함만이 그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가끔 보면서 영화는 어쨌든 되게 이슈들을 다루니까 그래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인터뷰에 통과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 왕왕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캐스팅, 정말 말도 안 되는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입사, 정말 말도 안 되는 채용.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쇼맨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쇼맨십만큼 빨리 뽀록 나는 게 없어요. 쇼맨십만큼 빨리 발가벗겨지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아비님이 알고 있는 가장 역대급 그 전환 스토리는 거지 노숙자에서 바로 부사장 채용입니다. 대기업 부사장으로 채용되셨어요. 물론 그 안에 짧은 기간이 어떤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순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다. 전설 같은 얘기. 물론 이것도 전설이 맞아.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오히려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 노숙자가 일반 회사에 갔으면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자기의 단련된 솔직함을 알아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게 꿈을 크게 꾸라는 얘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꿈은 크게 꿔라. 사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을, 아비님이 정말 아비님이 그 말에 생명을 더하는 거야. 꿈을 크게 꾸란 말. 이 말에 절망한 젊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비님은 저 말을, 아비님으로는 알 방법이 없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냐면, 꿈을 크게 꾸라는 말에 생명을 더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꿈을 크게 꾸면은 여러분들의 솔직함이 단련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단련된 솔직함. 연단된? 뭐 하여튼, 그 솔직함을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님은 솔직함은 절대 독하게 안 돼. 독하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비님 같이 너무 극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몸으로 배워야 하는 거는 코치가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배워야 돼. 솔직함은 어떤 것이 솔직함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단시키는 건 솔직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쭉 가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보다 어쨌든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형태의 물이든지 간에 바다 앞에서는 그냥 물에 녹아들 뿐이야. 그분들에게 통하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변명을 해. 신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대한 분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지금까지 단련되어 온 솔직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 솔직한 단련은 바꿔 얘기하면 큰 사람들만 알아봐요. 그 안에 있는 어쨌든 만날 수 있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꺼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정승환 씨. 그 다음에 누구야? 냥냥냥냥 같이 정승환 씨랑 같이 나온 분.
정승환 씨 말고 오히려 그분, 그 여자분. 난 너의 기억을 나 먹어버릴 거야. 그 가수분 이름 뭐지? 낭낭낭낭낭낭 너의 기억을 먹어버릴 거야. 하여튼 그 가수분. 그 가수분이, 이진아님, 맞아. 이진아님의 예를 보시면 돼요. 이진아님이 박진영 씨랑 유희열 씨를 만나기 전까지 관객이 2명이었습니다. 관객이 2명. 관객 없을 때 많았고, 관객이 없었어, 아예. 이해돼요? 근데 이진아 씨는 자기 색깔의 음악을 계속 해온 거야. 그래서 그것이 솔직함이 단련되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이상한 음악이라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음악이 이게 꾸준히 단련된 솔직함이다 보니까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 귀에는 처음 이상한 음악이 신기한 음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최정상한테 통하는 거예요. 최정상한테. 이게 꿈을 크게 꾸라는 말의 어떤 단편이에요. 근데 꿈을 크게 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단련된 솔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보지도 못해. 왜? 어차피 노래 잘 부르는 애들, 귀에 좋고, 반응 좋고, 조건 좋고, 외모 좋고, 뭐 계약 좋고, 이런 애들만 써서 빨리빨리 소모시키고 돈 만들고 갖다 버리는 수준. 돈 벌고 빨리빨리 소모시키는 그런 시장이 중간에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 큰 물에 있는 사람들, 진짜 나라에 세상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들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은 언제나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중간 세상에 소모품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넘치게 흐르는데 뭔가 진짜 일 같은 일, 일다운 일, 의미 있고 세상에 영향력과 파급력을 주는 그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자라요. 왜? 그래서 그분들의 눈에는 그분들은 뭐만 보냐면 솔직하게 단련된 솔직함만 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말입니다. 근데 단련된 솔직함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오픈소스는 연예인 세계니까. 그래서 아비님 연예인 얘기를 드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계속 얘기하잖아. 계속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따라하지 마라. 기존 가수들 따라하지 마라. 멋부리지 마라. 제발 멋있게 부르지 마라. 근데 멋있게라도 안 부르면, 근데 우리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말씀인데, 제가 멋있게라도 안 부르면 중간에서 커트 당해버렸을 거예요. 멋있게라도 불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는 멋있게 불렀다고 잘립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멋있게라도 안 부르면 나띵인데, 근데 어쨌든 진짜 세상에 진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내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색깔로 이 모순이잖아. 내 색깔대로 부르면 중간에서 커트 당하고, 예쁘게 부르면 올라가서 커트 당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선택인 거예요. 예쁜 노래 부를래? 아니면 진짜 노래 부를래? 쉽지 않아요, 결정은. 그렇다고 이진아 씨가 성공했다고 해서, 이진아 씨가 최정상에 있는 작곡가 분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진아 씨처럼 노래 부르고 싶을 것 같아? 관객수 2명 가지고 오랫동안을? 그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인에게 관점을 두고 자기 자신을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내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진아 씨처럼 참 하기 싫을걸요? 관객 수가 2명이라서. 그럼 여기서 뭡니까? 관객 수가 2명이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님이 여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타인에게 기준을 줄수록 자살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타인에게 기준을 두고 움직일 때입니다. 타인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빨리 자살하게 됩니다. 왜? 아무리 해도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맞춰야 할 사람이 끝도 없이 많거든요. 관객 수가 2명이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포커스가 관객 수이기 때문에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그거잖아. 살고 살리다.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솔직하게 단련이 되면 거기서 이제 마냥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이진아 씨가 K-팝의 오디션에 출연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박진영 씨가 들어주길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주고자 하는 진심과 세상에 원하는 진심을 맞춰야지. 그래서 이진아 씨가 K-팝 스타에 출연한 거예요. 그 출연하는 그 선택까지는 해줘야지. 시장에 물건을 갖고는 나와야지. 거기까지만 해주면 이제 알아볼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단련된 솔직함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함을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안 알아봐주면 어떡하죠? 여러분, 안 알아봐주면 그거는 기존에 없던 시장이라는 거예요. 프로게이머처럼. 프로게이머라는 게 애초에 직업이 있었습니까? 프로게이머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어떻게 알아봐줘? 내가 알아봐야지. 꾸준히 솔직함을 단련하는데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거장이 된 겁니다. 세월이 지나 그렇게 한 40세, 50세가 됐는데 나를 아무도 안 알아봐.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거장인데. 여러분들이 1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1세대인 거예요. 그 깃틀 위에 지금 이렇게 비대면 스포츠가 앞으로 커다란 시장이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라는 게 없었잖아, 아예 애초에 있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단련된 솔직함이 없던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비님은 참 감사해요. 이런 그 프로게이머가 생성되고 융성하는 모습을 직접 그 무대에 갔었고, 그들과 호흡을 함께 했었고, 그들의 시작과 그들이 고장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도 못 받는 스폰서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그 모닝 옛날 아토즈인가? 그 옛날 여러분 그 미니차 있어. 그거를 언덕에서 시동이 꺼져서 밀고 올라가면서까지 대회에 참가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대기업과의 연결을 이루어냈고 계약적인 정말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가 있고 후원이 있고 관중이 있고 기업의 투자와 광고 수익과 부가 수익이 창출되고 그것이 다시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신인들을 발굴하는 어떤 동기부여와 지원으로 쓰여지고 그렇게 문화의 생태계 한 스포츠 생태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다 본 거야. 그들이 이미 거장인 거죠. 단련된 솔직함이란 바로 이 힘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밖에 모르고 진짜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장입니다. 각 개의 거장인 거예요.
단련된 솔직함. 40세, 50세가 되면 이미 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이 되어도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연예인이라면 그다음에 노래를 불러도 나 노래 못 불러. 그렇지, 못 부르고 못 부르는데 이 정도까지 부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걸 나열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힙합은 처음부터 음악이 아니었어요. 힙합의 시작 여러분 대충 예상되지 않습니까? 말장난과 욕해서 시작된 거예요. 말장난을 창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었죠. 거기에도 무언가 극이 있으니까. 자, 그런 겁니다. 단련된 솔직함.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다만 캐릭터 선택창은 없습니다. 게임은 캐릭터 선택창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캐릭터 하나뿐이에요. 싫든 좋든 그 캐릭터를 입고, 그리고 이미 VR, AR이 나오기 전이지만 여러분들은 실시간 실시간 그 3D 4D지 꿈까지 꾸니까 5D인가? 5D 풀 디멘션 리얼 뭐 장갑 안 껴도 그대로 느껴지는 본인의 캐릭터들입니다. 뭐 실시간으로 뭐 거울 비춰보니까 자기 캐릭터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솔직함은 시작됩니다. 장문복 씨 한번 오랜만에 볼까? 나 그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교체는 안 되는데, 전직이 가능하고, 업글도 가능하고, 교체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드릴 수 있어. 각자의 캐릭터에 후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를 누가 정해줬는데, 그거는 게임 기획사가 정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이 정해주신 캐릭터예요. 신이 정해주신 캐릭터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실수처럼 보여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힙합입니다. 불합격.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편집하면 안 돼. 이거를 이제 방송에 내보내면은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이게 처음으로 이제 방송이 이제 이거를 방송에 내보내는 바람에 이제 얘가 거의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 정문복 씨가. 우리는 웃고 말았지만 그래서 거의 너무 진짜 안 죽으신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안 죽으신 것만 감사한데 그걸 다시 이제 극복해서 나오셨는데 여전히 재능은 없으시더라고요. 여전히 힙합퍼로서의 재능은 없어. 재능은 없지만
어,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재능은 없으세요. 재능은 없고 하지만 재능은 없지만 욕구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재능 없다고 하기 좀 그렇고 재능은 부족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 그리고 그 캐릭터 자기 없는 자기의 캐릭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예인도 나도 내가 하위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하위 2%의 그 외모를 가지고 그 연예계 세상에 예쁜 사람만 가득한 예쁜 사람이 98%인 이곳에 어떻게 내 세계를 만들어 갈 거냐. 그게 문제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부족한 건 팩트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게 뭐 아프겠지만 어쩔 수 없지. 못생긴 내 얼굴로 연예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 부족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세계에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갈 건지. 그랬는데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나오신 거야. 어허, 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들. 네, 이렇게 나오신 거야. 이렇게 다시 나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진짜 무섭게 만들고 계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장문복 씨라는 분은 아비님의 세계에서 진짜 자기 세계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만드신 분이 정말 처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진짜 무시무시하게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죠. 그걸 다 뚫고 나면 그게 존경으로 바뀐다고. 그 무시와 비난들을 다 받아먹고 나면 그게 존경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왔을 때 아비님이 그 댓글들을 기억해. 진짜 악플들 달리기 쉬운 댓글인데 정말 그게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나이가 들었잖아. 그러면서 다 사과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웃었던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러면서 그게 다 존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존경으로 바뀌고 정말 그리고 또 기획사에서도 기회를 주고 오히려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고 또 이 존경으로 바뀌면 그 힙합이 또 장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사포 랩은 아니 뭐라고 이건 무슨 랩이라 그래? 너무 뭐 아니 속사포 랩은 아니고 하여튼 이게 또 장문복 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모순 없이 꾸준히 가는 그 힘은 모든 비난은 다 지나가.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여러분 칭찬도 지나가고 비난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맛집도 지나가고요. 맛없게 먹은 집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 오직 내가 꾸준히 가져온 태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자기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힙합퍼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연도 하고 있고 이미 뮤직비디오 다 찍었고 앨범 활동하고 있고 성공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이미 뭐 자타공인 이제 힙합퍼시죠. 가수시죠. 연예인이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따라하든 안 따라하든 길은 외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길은 외길이에요. 단련된 솔직함.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건 장사를 하건 뭐 소설을 쓰건 노래를 하건 뭘 하건 단련된 솔직함만이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칭찬도 지나가고 비난도 지나가요. 영광도 지나가고 쪽팔림도 지나갑니다. 수치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좋았던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요.
오직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 순간 속에 가져왔던 그 솔직한 태도들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안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자체가 거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단련된 솔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고. 단련된 솔직함, 내 솔직함을 단련한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외모, 지금 상황, 현재, 처지, 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텐트에 깃을 먼저 세우고 나면 나머지 텐트들은 딸려서 올라갑니다. 그 모든 것에 먼저 일단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은 근데 크게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조건 쓰레기라고 하지 말고, 그럼 어디까지 쓰레기인지, 무슨 근거로 내가 쓰레기인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한테는 내가 쓰레기로 보일 수 있겠다. 인정. 그렇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나는 쓰레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은 존재도 아닌. 그럼 이건 잉여. 저 사람한테는. 그럼 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쓰레기랑 잉여로는 안 보이겠네. 이런 태도. 어디까지 내가 쓰레기인지, 어디까지 내가 잉여인지, 그거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 태도. 그게 자기 자신을 살리려는 태도예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흉악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쓸모없고 필요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게임에 로그인해서 게임 한 번만 플레이해도 한 회사 먹여 살리는 겁니다. 왜? 조회수에 목숨 걸잖아. 다운로드 수에 목숨 거는 게 그 세상인데 다운로드 한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필사적으로 살려내려는 태도, 자기 자신을 필사적으로 알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가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가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일정 시간을 쭉 지나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이 비난과 그런 속에서도 꾸준히 더 가게 되면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 광채가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너무 모두가 눈이 부셔서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그 세계를 만드시면 되고 1세대가 되면 되고 아니라면 반드시 그 광채를 누군가는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장문복 씨가 오디션에 자기의 자기다움을 어느 정도 됐을 때 세상이 원하는 진심의 자리로 나오셨듯이 이진아 씨도 이 때가 됐을 때 아니면 음악을 그만두기 전이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음악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쑥스럽지만 그 자리에 나오셨듯이 세상이 원하는 진심을 알고 그 자리에 끼우는 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하시면 반드시 그 광채는 알아봅니다. 아니 광채가 나면 뭐해?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본다고 해서 뭐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광채를 덮어두지 말고 광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항상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으라고 하셨거든. 그러면 이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래야 뻥치고 깡치고 뒤통수 치고 그런 세상으로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빛이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장문복 씨도 그렇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 정말 죽지 않고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렇게 해서 진짜 자기 세계 만드시는구나 대단하다 저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